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비온의 차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었었던 비온의 차량인데요, SM5, SM520이라고도 불리는 그 차량입니다. 요즘에 그 화제 드라마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이제 진영철 회장님이 진양 모터스, 진양 자동차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랑 삼성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살짝 다른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진영철 우리 회장님께서 자동차에 대한 열망, 우리 모터스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이 옆에 있는 삼성자동차, 삼성모터스는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이제 선대 회장님이었던 이병철 회장님도 정말 만들고 싶어 했었던 자동차입니다. 삼성자동차는 이건희 회장님의 취미를 들어가서 만든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관심이 많았었고 차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삼성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게 진짜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자동차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게 IMF 때 삼성자동차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말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삼성자동차가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판도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망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비운의 차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1세대 SM5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출시를 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자동차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프죠. 처음이자 마지막, 한 세대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98년도에 처음 삼성자동차가 만든 SM5가 출시를 했고, 그때 광고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주변에 이제 형들이 차를 한 대씩 뽑는 걸 보면서 나도 성인이 되면 차를 사고 싶다라는 그 꿈을 키워갔거든요. 그때 광고에 나왔었던 게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는 그 광고 문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현대가 미쓰비시와 협력을 통해서 그랜저와 자동차를 만들어 나갔다면, 삼성자동차 경우 닛산과 협력을 통해서 SM5를 완성했습니다. 이 차가 처음 나왔던 게 98년도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닛산 자동차가 경영난, 그러니까 자금에 허덕여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자동차가 야, 우리 너네랑 협력할 테니까 우리 차 만들 수 있게 해줘 라고 했고, 그냥 닛산에 출시하는 2세대 세피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삼성자동차의 마크를 달고 SM5로 출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동차는 이 회사 건립하고 3년 만에 빠르게 양산차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자동차 SM5가 출시가 되고 이런 비아냥도 들었어요. 이거 닛산 자동차 가지고 와가지고 파는 거 아니냐, 그냥 닛산 자동차 1번 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품들도 대부분 이제 1번제 부품들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1번 차다 보니까 고장이 정말 안 났어요. 제 주변에서 이 삼성자동차 SM5 타시는 형님들이 고장이 안 나서 정말 만족하면서 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파크도 이 SM5에 추억이 있어요? 저희 아저씨가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요? 너무 고장이 안 나서 단점이에요. 그치, 그게 진짜 있어요. 이 일본 차가 지금도 일본 차를 한번 사면은 폐차할 때까지 차를 못 바꾼다. 차를 바꿀 때 이 차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 많이 나와, 바꿔야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차는 그런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차를 바꿀 수가 없는 게 단점이죠. SM5 이 차도 비슷해요. 물론 이 일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국산화하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조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이제 IMF가 심화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간에 빅딜을 성사를 시킵니다. 원래 현대전자 있는 거 알았어요? 현대전자 있었고 삼성자동차 있는 것처럼 대기업들끼리 경쟁하지 마라. 현대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삼성자동차, 삼성
삼성 모터스는 자동차 사업을 하지 말고 손을 떼라라는 빅딜 때문에 이 삼성 자동차는 닛산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뭐 르노, 닛산 자동차가 인수하긴 하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말 속상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상실감? 그리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런 그 자식과 같은 브랜드였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르노, 닛산 자동차에 매각이 된 거죠. 근데 르노, 닛산에서는 왜 이 삼성 자동차를 인수를 해갔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SM5 같은 경우에는 닛산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실제 이 삼성 자동차가 2조 원을 들여서 부산에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닛산 차들을 거기서 생산과 조립,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르노, 닛산 자동차에서 이 삼성 자동차를 인수를 한 거죠. 지금 봐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대쯤 꼭 소유하고 싶은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명이 SM5잖아요. SM5가 이 약자가 삼성 모터스 S, 삼성 모터스 M, 요거 네이밍을 앞자를 따왔고 5는 차급, 중형차 차급에 5를 붙여서 SM5가 된 거죠. 요 라인업이, 엔진 라인업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SM5, 그러니까 520 요게 있고요. 520V가 있고요. 525V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차이냐? 5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고 520V는 V6 6기통. 그다음에 525V는 2.5 V6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그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있어요. 원래 520 같은 경우에는 EF 소나타와 경쟁을 하려고 했고 520V나 525V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XG랑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외관은 그대로 똑같고 뭐 엔진만 바뀐다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상위 모델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라면 이 고급차 하면 어때요? 조용해야 되고 옵션도 많아야 되고 차급도 커져야 되고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자동차의 SM5가 좀 어정쩡한 포지션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아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520V나 525V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엠블럼도 고급차에 맞는 플래그십 모델에 맞는 이 본넷 위에 로고가 올라와 있었고요.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전용 휠 디자인도 가지고 있었죠.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지만 525V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딱 한 분이 출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고급스럽다,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수평형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약간 뭐 볼륨감이다 그래가지고 라이트 디자인이나 글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SM5를 딱 보면은 그냥 딱 수평형 정리가 되어 있는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SM5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성자동차가 결국 매각이 되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잔고장도 많이 없다라는 게 택시기사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거의 2000년대 이후로 도로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도로에 보이는 SM5의 차들의 연식을 보면요, 98년도나 99년도 거의였고 200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 휠에 보면은 요거 볼트 있죠. 요거 5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삼성자동차 SM5의 전트린다 기본으로 최초로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도 깨알 같은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뭐 얘기했어요? 닛산의 세피로 뭐 2세대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지만 품질이나 이런 측면적인 부분에 봤을 때 닛산의 세피로보다 이 SM5의 완성도나 품질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같은 차지만 어디서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고 이 현대자동차를 뛰어넘는 진짜 전 세계 글로벌 모터스로 우린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품질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심차게 출시한 모델인데 진짜 안타깝게 그냥 망해버린 그런 비운의 차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뒤쪽으로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해요. 뭐 수평적인 디자인들을 요소들을 군데군데 가지고 있고 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나왔던 차들은 뭐가 있어요? 주차 센서나 후방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보면 후방 카메라나 주차 센서 없죠. 그래서 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범퍼 디자인 때문에 주차할 때 많이 박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튼튼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엄청 많이 깨지거나 부셔지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트렁크 이런 버튼도 지금은 막 누르는 버튼이고 막 스마트 트렁크 막 스마트 테일게이트 막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 그런 게 어딨어요? 키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 돌리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터링을 보면 SM 아까 얘기했죠? 520은 뭐예요? 4기통 모델이고 여기 이제 V가 붙으면 V6, 525 V가 6기통에 2500cc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530L이라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못 보고 이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 소비자분들은 거의 못 봤죠. 근데 여기 뭐냐면 임원분들에게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롱바디 모델을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딱 10대밖에 없는 한정판 같은 모델이었죠. 자, 어정쩡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기아에는 뭐 크레도스, 현대 소나타, 대우의 이제 레간자랑도 경쟁을 하고 준대형으로 넘어가면 뭐 그랜저 XG, GM 대우의 이제 매그너스, 기아의 옵티마, 리갈이랑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살짝 애매해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0년대 넘어가고 르노, 리산 자동차 인수가 되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약 중형 자동차로 밀자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요소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는 이 핸들 디자인을 보면은 진짜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진짜 없고요.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들 보면 이런 좀 버튼들 있죠. 이런 게 해지거나 까져요. 근데 지금 봐도 전혀 그런 까짐이라든지 페인트가 날아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만큼 품질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모델이고 지금 봐도 고급스럽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열릴 때 이 조작감, 이것도 고급차의 기본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버튼을 누르는 그 조작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진짜 이 SM5 타셨던 분들은 이 SM5만의 매력을 또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SM5와 이 이후에 나온 2세대 SM5랑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추억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체 강성을 워낙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썬루프 없죠. 썬루프를 못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야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이렇게 넣고 다녔잖아. 진짜 CD 체인저들, 카드들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글라스나 안경 보관함이잖아. 보관함.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서 운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좀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 문파크는 아버님이 이 SM5를 타셨다고 했잖아요. 이 차 운전해 본 적 있어요? 20살 때 운전 이걸로 했어요. 어땠어요? 다 갖고 다녔죠, 센서 없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 나왔던 차들의 특징이 이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이 시트의 재질 역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트에 막 주름이 엄청 많이 가져 있다든지 뭔가 갈라지거나 까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쨍쨍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이런 게 이제 마감을 정말 신경 썼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비운의 차, 삼성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차 SM5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중고차 차투차에서 장소 협찬과 차량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중고차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있죠. 차투차로 연락 주시면은 중고차 매입, 판매, 그리고 뭐 문의까지 편하게 상담할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컨텐츠 차투차와 함께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M5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그 삼성자동차에서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동차다 보니까 더 또 정도 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IMF라는 게 지금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 말고 Z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이 IMF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 IMF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과연 이건희 회장님의 이 철학 때문에 과연 이 삼성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뛰어넘지 않았을까? 혹은 투탑 추제로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현대, 대우, 삼성, 기아, 이게 경쟁을 하면서 매력적인 차들도 많이 나오고 좀 소비자분들에게도 선택지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대안이 많이 없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 추억의 차
그리고 비욘의 차 SM5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차종이나 예전 추억을 살리고 싶다 이런 차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걸 또 참고해서 다음 시리즈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장소 협찬해주신 차투차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파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리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